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월세 전세 비율을 뛰어넘다. 임차인 부담 우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요? 그래서 결국 또 임대차 3법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레파토리를 하기 위해서 요 말이 나올 게 뻔할 것 같은데요. 자, 요 뉴스 근래 들어서 자주 나옵니다. 서울 임대차 계약 절반 이상이 월세. 절반 이상이 월세. 전월세 거래 비중, 거래 중에서 월세가 51.6%, 월세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막상 뭐 보증금 3천만원, 5천만원의 월세 얼마 이런 식이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기존 전세금에서 일부 월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형태죠. 몇십만원씩 추가되는 형태. 몇십만원, 만약에 전세금이 1억 올랐다. 그러면 여기 월세가 30만원 생기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1억 받을 바에야 월세 30만원 받는 형식. 여기 75만원이라면은, 월세가 75만원이라면 한 보증금이 2억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주든지, 보증금을 2억을 받든지 월세 75만원을 받든지 60만원, 75만원 요런 거래가 늘어나면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것들 전세였을 확률이 높아요. 보증금 10억에 월세 30만원. 불과 얼마 전까지 요게 저런 게 전세였다가 새로 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반전세도 아닌 것이, 아무튼 요것도 월세로 다 집계가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지역에 전월세 전환율 뭐 3% 혹은 3.5% 요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1억당 30만원 요렇게 보통 잡잖아요. 뭐 어떤 집은 1억당 30만원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1억당 35만원을 잡을 수도 있고, 자,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움직여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좀 대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전세 1억에 대해서, 전월세 전환율이 3%다. 그러면 1억을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30만원. 네. 전세금이 1억 오른 거면, 1억 대신 3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3.5%다.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3.5%로 변경되었다. 이게 21년 3월 17일자 뉴스예요. 기준금리가 저 때는 떨어졌는데 뭔가 이상하죠? 아무튼 3.5% 잡으면 보증금 1억의 가치는 35만원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깔아두고요. 그럼 대구는 과연 어떠한가? 제가 요거 전세 거래량 매번 조사하는 전세 거래량 있죠? 전세 거래량 맨 1400대, 1200, 1300. 그러면 월세의 거래량 어떤가? 1000건. 근데 부쩍 근래 들어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맞죠? 앞으로 더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여기 전세의 거래는 예년 대비 많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의 비중은 근래 들어서 많이 늘어났다. 숫자로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요거 전세예요. 전세 계약 건수. 그 다음 요 월세 계약 건수. 요 두 개 비율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 비율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차트로 알아보기 좋게 나타냈습니다. 17년 요 하늘색. 17년과 지금이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 18년 살구색. 와, 전세 2건에 월세 1건. 비율이 2를 넘어갑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는 확실히 전세 대비 월세의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비율이 1.21, 1.29 근래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지표들을 나타낸다면 서울은 요 1 아래로 내려오는 차트, 아마 요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요게 서울의 모습이 근래 들어서 요런 모습이 나타나서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또 어쩌고 저쩌고 요런 밑밥을 조금 까는 것 같은데, 아무튼 월세로 뭐 일부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이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1억, 2억 내달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1억 올랐는 거 월세 30만원 내달라. 그것도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목돈 1억, 2억이 어디서 뚝딱뚝딱 튀어나오는 건 아니니까 당장의 삶이 조금 팍팍해질 수 있고, 가처분 수득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대응할 수 있다. 집 빼고 나가라. 이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몇십만원씩 더 내더라도 오른 집값 대비 그래도 뭐 괜찮겠다, 뭐 이렇게 봐져요.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요, 근래 가장 최근 날짜가 한번 끌고 와 봤는데요. 뭐 반전세 형태도 아닌 것이 이 반전세 비슷하죠. 이 지역에 50만원,
요게 과거 같았으면 50을 지워버린다면 전세였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전환해보면은 동대구역 우방아 유실, 전월세 30만원당 1억 잡으면 1.7억 정도 될 거예요. 1.7억. 야, 그러면 저기 요거 두 개 합쳐보면은 전환가액을 내보면 3.7억 정도가 돼요. 야, 동대구역 우방아 유실 저거 전세 3억 7천까지 안 가는데? 전세 한 3억 2천 하면 들어가는데? 야, 그럼 이 5천만원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야, 요거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지우고요. 여기 월세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는 부분들이 생겨요. 월세 20만원, 20만원, 39만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얼마. 이런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다 월세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뭐, 자료로 집계되어서 수치화하다 보면은 얘들도 당연히 뭐 반전세 이게 없어요. 이렇게 좀 구분되면 좋을 텐데, 전세, 월세, 요 사이에 한 개죠. 뭐 반전세 요런 지표 관계 더 있다면 좋겠지만 이 반전세라는 게 없고 일부라도 월세를 부담하게 되면 이건 모두 다 월세로 잡히는 현상 맞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의 집계되는 숫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자, 전세 대비 월세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맞다. 네, 요 차트 아까 위에 점점 차트가 낮아지는 거 아까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매물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려스럽겠지만 매물 우리 월세 전세 매물 계속 추적해드리죠. 8,200개 이상 있어요. 월세 매물 4,000개 가까이 있어요.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1.2만 개 거의 1.2만 개 정도 되는 전월세 물량이 있어요. 사실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다.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다만 그 임대인이 그 이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훌렁 돌려주고 이걸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느냐?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라도 전환을 하면서 점점 월세를 가속화시킨다.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속화시킨다. 그 전체 집 전세 가액이 막 5억인데 집주인이 현찰 5억을 들고 있다가 5억을 돌려주고 이걸 월세로 돌린다? 이런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돌릴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돌렸어요. 왜? 월세가 훨씬 이득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세 금액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평균 전세 금액. 맨날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월세 금액,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월세 금액을 여기 보이는 월세 금액을 3% 비율로 1억당 30만원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월세가 45만원이다. 그럼 요거 자 수학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억당 30만원이니까 저건 1.5억이 되는 거예요. 1.5억. 요 정도는 계산되시죠? 1.5억에다가 여기 3,900만원, 약 4천만원을 더해요. 그러면 2017년 1월 달에 월세를 살았는 사람들은 1.9억 정도의 전세를 산다고 보면은 비교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 가액 보면은 1월 달에 전세 가액은 2억이었어요. 2억. 그리고 좀 전에 요거 전세가 2억.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 3%를 적용시켜서 환산해보니까 1.9억.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비슷하더라. 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3% 전환율로 계산해보면은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를 만약에 산다고 환산해 봤을 때 요 정도 금액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세 가액과 월세 가액의 비율 아까 제가 뭐 2억이다 그리고 1.9억이다 요렇게 한번 이렇게 전세 월세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 월세의 비율 이렇게 해보면 1.08 요 근래에는 1.1, 1.03, 1.08, 1.14 이런 식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야, 근데 왜 월세보다 전세의 가액이 더 높냐? 전세를 사는 분들이 조금 더 비싼 집들 이런 것들 보증금 왕창 몰아넣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나기는 했어요. 근데 뭐 크게 어쨌든 뭐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부담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요 비율만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자면 실제 같은 아파트라면 월세가 20% 정도 할증률이 있어요. 3억의 전세인데 5천에 75만원 75만이라는 숫자는 2.5억의 전월세 전환율 3%를 넣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3억 전세 물건인데 보증금 5천에 75만원에 살 수 있나요?
요건 좀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죠. 그래서 2.5억에 3.5% 전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3억 전세 물건이라면 5천에 88만 원 정도에 산다.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 월세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20% 정도 할증률이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3억 전세 물건을 월세로 구하다 보면은 월세는 보증금 한 5천에 월세 105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게 요게 대구 현재의 모습일게요. 근데 월세 매물이 생각보다 귀한 시점이 되면 이 월세 가격은 뭐 5천에 120만원 혹은 130만원 이런 식으로 월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할증이 되어서 월세 임차인에게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럴 바에야 이거 할 바에야 차라리 전세로 가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 근데 요즘에 전세 자금 대출도 금리가 막 4% 되고 이런 시절로 가면서 월세 입자나 전세 입자나 뭐 부담은 비슷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할증이 높게 담긴 상태라면은 비슷하진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뭐 한 5천에 105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세를 사나 뭐 그 돈으로 대출 받아서 대출 받지 않고 월세를 사나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사나 부담하는 비용은 좀 비슷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월세 전환율 3% 적용되는 게 서울 쪽에서는 만약에 보증금 아까 뭐 10억에 월세 30만원 요거 전월세 비율 3만원 적용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1억이 되었을 때 서울 지역은 30만원 요렇게 약간 칼같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대구는 요거보다 조금 더 실제로 조금 더 전월세 전환율을 무시되고 월세를 구하다 보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어렵고 임차인도 어려워지는 지금 시장 모습이에요. 한 발씩 좀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5개월 전부터 집 나가기 5개월 전부터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놨어요. 갱신 청구권 쓰고 물론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뭐 도의적으로 좀 다 살면 좋겠지만 사정이 생겨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개월 전부터 통보해놨어요. 보통 3개월 전에만 통보해놔도 괜찮아요. 집주인이 돌려주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배째라로 나오고 법대로 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면은 나중에 임대인, 임차권 등기 막 설정 잡히고 굉장히 머리 아파져요. 새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배째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닐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구의 입주가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만 해도 입주 물량이 지금 약 한 4만 5천 개, 5만 개 정도 지금 내년까지만 해도 올해 남은 자녀 입주 물량과 합치면은 거의 한 4만 5천 개, 그 이상이 그 정도 물량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 상당수가 전세를 살고 있다가 입주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배째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인터넷 게시판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면은 대다수가 아마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 이상 혹시 2주택 뭐 이런 분들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야 그거 임차인이 책임지고 세 내놓고 가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딨냐 야 도의적으로 해라 도의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문제들이 걸리면은 뭐 법대로 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입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 저는 그 자세하게 다뤄놓지는 않았지만 뭐 임차권 등기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부분 임차인들은 미리 한 번씩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으려면 미리 좀 대출을 내놓는 것 혹은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여골세 이야기도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몇 번 꺼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뭐 머리 빠질 것 같이 이 서로 마음 고생하는 일은 차라리 돈을 조금 쓰고 말지 진짜 오만 마음 고생을 다 하고 나면요 차라리 돈을 조금 쓰고 말지 그 고생은 정말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얼토당토하지 않죠. 마치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 우리 대구의 현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